오빤 강남스타일. 구윤호 강남스타일 시절을 거쳐 K-팝, K-드라마, K-김밥, 김밥이 뜨고 있는 K-영화, Parasite. K-반도체, K-뷰티, K-자동차.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근 10년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우리나라. 이만큼 유명해졌으면 관광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나 싶지만요. 10년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여행 갈 때 가장 많이 보는 앱, 지도잖아요. 특히 해외여행 갈 때는 구글 지도로 미리 갈 곳을 알아보거나 교통 경로도 계획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글 지도 기능에 제한이 아주 많습니다. When I checked the Google Map, there was only the public transportation option, but you cannot choose like walking option.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구글 지도가 안 되는 걸 몰랐던 관광객들은 꽤나 애먹었다고 전했는데요. 그 지도에 따라서 신촌부터 홍대까지 걸어갔을 때 40분 정도 걸렸어요. To find a location, I tried Google Maps, but as if I went there, but the place wasn't there. 구글 지도가 잘 안 되는 이유, 바로 국가 안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데요. 2007년, 2016년 구글에서 2차례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북한과 군사대치 상황인 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보안시설을 뿌옇게 블러 처리하거나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이 거절하면서 구글 지도는 불통인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유저들에게는요, 한국 지도가 이렇게 보여서요. 대체제로 선택한 게 국산 어플, 네이버 카카오 지도입니다. 이미 한국 여행 필수 어플로도 소문나 있고요. 디테일도 서비스도 최고라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이용하긴 하지만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Until I got a little bit better at Hangul, it was a bit tricky to use it, but I got lost a few times. I was thinking that if I put myself on the place of maybe like a regular Spanish tourist that doesn't know that much about Korea, I think they would struggle a lot with language. 우리나라 지도 앱들은 무조건 한국어로 시작해야 해서 한국어를 잘 모르거나 매뉴얼을 모르면 언어를 바꾸기도 어렵고요. 자국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지도와 달리 한국 지도 앱은 제공되는 한국어를 제외하면 단 3개뿐이어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은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영어로 검색해도 찾는 장소가 딱 안 뜨는 경우가 많아서 구글 지도에서 찾는 곳의 한국 이름을 알아낸 뒤 그 이름을 다시 우리나라 지도 앱에 복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지도 사용이 어려우면 그럼 택시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요. 한국에서 택시 타기, 이것도 만만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There were some taxi drivers which were a bit hesitant to accept foreigners in their cars. It took us like an hour to find a taxi. 커뮤니티에서도 승차 거부에 대한 후기가 쏟아져 나오고요. 심지어 택시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영웅담도 공유됩니다. 그래도요. 카카오 택시나 타다, 티머니 등 택시 어플이 다양해지고 외국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택시 어플은 승차 거부를 안 한다는 꿀팁 아닌 꿀팁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알려졌지만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Kakao taxi, they must accept me. But I was in Myeongdong and I was with my wife and she's Korean. And she asked, can we take your taxi? Taxi driver said, no, only 외국인. He can ask more money. 이런 황당한 경우는 택시에서 끝나지 않고요. 길거리 음식과 식당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은 중국인들이 다 거기 안 갔어요. 요즘에 다 바꿔버렸어요. 귀걸이 음식도 되게 비싸졌어요. 한 커뮤니티 유저는 관광지에서 25,000원 주고 먹은 음식이 이래도 되는 거냐며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장에서 겪은 바가지 경험담이 줄줄이 올라올 정도로 관광객들은 마치 다시 오지 않을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 나라의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게 여행이잖아요. 마치 호객꾼들이 바가지를 씌워도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꼭 방문하고 이동이 쉽지 않지만 광활한 초원을 느끼기 위해 몽골에 가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한국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없다는 피드백이 유독 많습니다. 서울은 거대한 쇼핑몰 같아. K-팝이나 드라마에 관심 없다면 뭐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은데 다시 가고 싶진 않음. KTX 타야 돼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 찍고 아니면 쇼핑하고 서울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질 수 없어요. 한국의 관광 콘텐츠는 주로 사진 한번 찍거나 쇼핑 한번 하면 끝나버리는 관광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 여행의 재방문율은 50%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수치입니다. 즉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다시 찾기는 좀 심심한 나라라는 거죠. 우리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돌파를 약속했지만 1,600만
300만 명대에 그쳤고요. 올해 다시 약 1,8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대에 정체돼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도시 위주로 아직 교통 문제나 홍보같이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최근 9년 만에 구글 지도가 한국 관광 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며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엔 데이터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만간 외국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